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질서의 방향이 크게 바뀔 수도 있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예정 시간 90분보다 30분 더 진행됐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복잡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이슈도 거론됐고 미국 대선에는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미국 민주당과 언론 특별검사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회담을 브리핑했으며 러시아와의 내통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과의 정상관계 회복을 가장 원했습니다. 동시에 푸틴 대통령이 또 하나 원했던 것은 미국 내부 민주주의와 미국과 동맹국의 분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나 냉담한 관계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트윗했고 유럽연합은 미국의 적이라고 말해 푸틴을 만족시켰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과 다른 정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탈레반과 직접 접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러시아 군 관계자 12명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자문도 연관돼 주목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를 포함한 한국의 보수가 정체성 위기를 겪으면서 시위에서 성조기가 사라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미래의 온라인 마켓 시장이 이미 현재에 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안경을 끼워보고 집에 카펫을 깔아본 뒤 사는 형태입니다. 22년 전 은퇴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세계에 살고 있는 제자 약 3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약 2, 3분 됐나요? 핀란드 헬싱키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을 끝내고 워킹 비즈니스 식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내부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끝난 이후에 오늘의 미국이 끝난 이후에 발표된 러시아의 이제 군 정보 당국의 12명을 새로 특별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윈저 궁에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티를 마실 때 그때였었죠. 특별검사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29페이지짜리 그 기소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 꼼짝없이 러시아의 사람들이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의 정상회담을 심지어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상태에서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 개입인데 그런 주권 개입을 한 나라의 국가를 만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나토 회의 또 유럽연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미국의 지금 적이 누구냐 하니까 유럽연합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실제로 무역에 있어서 유럽연합이 적이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부분적으로는 러시아도 그리고 분명히 무역에 있어서 중국은 적이다 이렇게 유럽연합을 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럽이 가장 또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봤고 캐나다를 포함한 G7 국가들도 G7을 G8으로 하면서 러시아를 포함시켰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한 뒤에 내쫓았죠. 그런데도 이 G8에 다시 러시아를 들여와야지 된다 했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들도 이번 회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국경 뭐 많지는 않지만 접하고 있고 과거부터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곧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되죠.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얼마나 얘기됐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던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제 기자회견 몇십 분 했는데 제가 전부 봤습니다. 그 기자회견부터 정리해드리지 않고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 뉴스의 흐름이 조금 끊겼었어요. 그 앞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로 이번 섹션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은 항상 어떤 그 정상들과 그 만나기로 하고 나서는 늦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알파 그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쇼맨십, 푸틴의 알파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때는 30분, 이 30분은 아주 적게 늦은 겁니다. 2014년도에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를 만날 때 4시간 15분을 늦어서 그때가 가장 많이 늦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 만날 땐 보통 이제 뭐 3시간 정도는 늦거든요.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스 뭐 이런 일본의 아베 신조 만날 때도 3시간이나 늦었고 뭐 교황을 만날 때도 50분 늦었었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만날 때도 40분. 단지 가장 짧게 늦었던 그 사람이 왕실 사람들에게 좀 약하더군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날 때 14분 늦었고 스페인 왕을 만날 때 20분 늦었는데 오늘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 만날 때 40분 그 늦어서 비교적 좀 적게 늦은 편입니다. 시간. 그런데 오늘은 거의 1시간 정도 늦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내리면서 벌써 자켓을 딱 푸틴이 좀 자켓을 크게 입죠. 커 보이려고 자켓을 탁 그 벗어 던지고 셔츠 차림으로 리무진도 굉장히 길어요. 미국 것보다 훨씬 그 길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담장에 등장을 했는데 원래 90분으로 예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2시간이 됐고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그 이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할 때도 약 37분 두 사람만 같이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을 빼고 두 사람만이 있었기 때문에 회담에서 솔직히 무슨 말이 오고 갔고 어떤 약속들을 두 나라 정상이 했는지는 두 사람과 통역한 사람, 이 두 사람, 4사람밖에는 아마 알지 못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통역이 정말 완전하게 통역을 한다 하더라도 두 나라 사이에 말로써 행간으로서 여기서 벌써 외교와 무엇이 정책 같은 것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끼어 있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KGB 출신으로서 완전히 협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사람만 2시간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워킹 런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마티스 국방장관은 없었고 그 나토에는 마티스 국방장관이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워킹 런치에 보면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조금 웃는 모습이 있었어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원래 잘 웃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부터 이미 표정이 상당히 그 어두웠습니다. 기자회견할 때도 활기가 별로 없었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야 원래 외부에는 뭐 우통 벗고 강함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는 표정을 잘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아무튼 그 좀 어두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워킹 런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굉장히 이번 회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대를 낮춰왔었습니다. 뭐 별게 있겠는가 만난다는 게 중요하지. 지난번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를 낮췄다 하더라도 러시아로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저 나라는 깡패 국가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의 최고 국가의 대통령이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푸틴에게는 승리입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 똑같은 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고 아무튼 그 푸틴으로서는 나토를 약화시키는 게 제일 그 큰 목표고 나토 자체가 구소련에서부터 지금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분열되고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아침 그 NPR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날마다 해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양당제라던가 미국 민주주의요. 언론이라던가 또 그 법 집행기관 FBI를 날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다 아니다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선거 개입에 대해서 12명 러시아인을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오바마의 잘못이다. 왜 선거에 개입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그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관들도 내쫓고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뭐 영사관도 문 닫고 했죠. 그랬기 때문에 과연 회담에서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썼고 러시아와 관계가 나쁜 것도 오바마 탓이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관계가 그 나빠진 것은 드미트리 그 메드베데프 그 대통령 시절에 관계 개선을 좀 해보려고 하고 뭐 좀 핵무기 이런 조약 같은 것도 다시 하려고 하다가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과 유럽 국가는 그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해서 경제 제재도 좀 풀어보고 싶어 하죠. 이것도 또한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기자회견에서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이 먼저 말을 하더군요. 글쎄요, 누가 먼저 더 많이 만나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이 먼저 땡큐 하면서 이제 통역이 있었죠. 우리가 아주 솔직하고 비즈니스 라이크인 그런 협상을 했는데 성공적이었고 열매가 있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복잡할 이유가 없다. 냉전이 끝난 지가 언젠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선언문을 작성했었을 때 북한이 원했었던 넘버 원 미국과의 관계 개선 똑같은 거예요. 이 푸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살상무기라든가 핵무기 확산 방지 이런 것을 이제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한 뒤에 북한 문제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렇게 대화를 해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We're glad that the Korean Peninsula issue is starting to resolve. To a great extent, it was possible thanks to the personal engagement of President Trump, who opted for dialogue instead of confrontation. 네, 충돌을 계속 해나가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대화를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뭐 이란의 핵무기 딜 등등 얘기를 하고 미국의 그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우리는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has never interfered and is not going to interfere into internal American affairs, including election process. 이제부터 이제 미국과 그 러시아는 아주 좋은 대화가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깊은 대화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누었고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이 대화를 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에는 물론이고 세계에 좋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 뭐 월드컵 끝나자마자 왔으니까요. 월드컵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성공한 월드컵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미국과 러시아가 차이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극복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역시 그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민주당과 언론, 민주당이 특히 이제 그 대화하는 것을 거부를 하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 그러나 나는 평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모험을 선택하고 러시아와 대화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Or the media, or Democrats who want to do nothing but resist and obstruct.
Constructive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for the opportunity to open new pathways toward peace and stability in our world. 네, 그리고 이제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말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 선거 개입에 대해서 뭐 충분한 시간 많이 얘기를 During 했다. today's meeting, I addressed directly with President Putin the issue of Russian interference in our elections. I felt this was a message best delivered in person. Spent a great deal of time talking about it. 네, 그것도 이제 직접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 여기서도 이 김정은 위원장과 본인과의 북한 핵 문제, 핵 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푸틴에게 업데이트를 했고, 러시아가 앞으로 도와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I provided an update on my meeting last month with Chairman Kim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after today, I am very sure that President Putin and Russia want very much to end that problem, going to work with us, and I appreciate that commitment. 네, 미국과 이제 함께 일해서 이 문제를 끝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할 때 거의 질문이 그다지 많이 질문을 받진 않았어요. 한 7, 8명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과 대화를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미국이 어리석었다. 오래전에 러시아와 대화를 했어야지 됐다. 이런 트윗에 관한 질문도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핵 파워의 90% 이상이죠. 그것을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데 이런 두 나라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통이 없다. 우리 캠페인은 나는 정말 깨끗한 캠페인을 했고, 민주당이 진 것은 내가 현명한 캠페인을 했기 때문이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re was no collusion. I didn't know the president. There was nobody to collude with. There was no collusion with the campaign. And every time you hear all of these, 12.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질문을 받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과 이제 러시아가 해나가야지 될 그런 일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지 된다라는 뜻이었어요. 네. Ways to reconcile our differences, how to make our effort more meaningful. We should not proceed from the immediate political 네, interests.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미국의 트럼프 캠페인이 어떤 서로 접촉이 있었다던가 그런 부분 주장, 루머라고도 표현하면서 넌센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특별검사 멀러가 기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송환될 이유는 없고요. 왜냐하면 송환 시스템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한 18분쯤 전에 20분쯤 전에 끝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냥 한 1분 정도로 정리를 하죠. 러시아가요. 이게 지금 세계사니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G8에서 쫓겨났었을 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단어로 표현할 때 고립이다. 아이솔레이티드라고 했었는데 런치도 그 당시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혼자 먹었다고 하죠. 2014년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침공한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G8에 다시 이제 가담을 시켜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잖아요.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17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추락했는데 그게 또 러시아가 저지른 일이다. 그리고 영국은 지금 영국 사람에게 독극물을 누군가가 주입한 게 그게 이제 러시아다 하는 것을 곧 발표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이 회담 자체가 정말로 큰 성공이지만 이 자체를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무기 감축 이런 얘기는 뭐 조금 그 할 테고 전에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조금 했어 왔으니까요. 시리아 문제도 우리가 두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이스라엘, 걸프 다 이렇게 연관된 건데 이 러시아가 이란을 좀 나가도록 해주면 어떨까? 그 시리아에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러시아는 이란에게 함부로 나가라고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이란이 러시아에게는 또 다른 그 이유로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그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서로가 립 서비스는 할 수가 있다. 아주 그 모호한 얘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는 서로 개입하지 말자. 원래 미국도 개입을 하잖아요. 러시아도 개입을 하고 개입을 했을 때 그 국가가 개입한 것이 드러나면은 우리가 잘못해서 개입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좀 차이가 있다 뿐이죠. 그래서 선거 이 문제도 앞으로 개입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그 선까지만 하자. 이 정도로 그냥 대강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첨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거든요. 워낙에 그 KGB 출신이니까 겉으로 볼 때는 딱딱한 무표정함을 유지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있었을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그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를 잘 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기쁘게 한다고 하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작심하고 하는 말인 것 같더군요.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라진 것 조사해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대선 개입에 이걸 물어볼 수 있는 일 이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 정보국을 믿지만 푸틴이 강하게 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에 대해서는 7월 27일에 2016년 선거 당시에 공개 아침 10시였어요. 그 당시 어느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그렇게 해킹 기술이 뛰어나다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3만 개나 없애버렸다고 하잖아. 그것 좀 찾아줘. 그렇게 말을 했고 그날 그 러시아에 이번에 기소된 그 군 정보국 팀이 바로 그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을 해킹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자, 잠시 뒤에 다른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해에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전에 그 대통령과 너무 다른 그 세계관이나 이 미국관을 갖고 그것을 정책에 또 그 꿋꿋하게 반대가 많아도 그 밀어붙이는 그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그 지난 주말부터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추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이제 받는 측에서 윽박지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지나면은 서로 좀 적응이 되겠지 하고 참다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영국에서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브렉시트에서 가파르게 쫙 나오지 않고 그렇게 서서히 그 소프트하게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무역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 또 기자회견에서는 아니야. 무역 계속 하지. 이 테레사 메이 아주 터프해. 내가 언제 테레사 메이를 비판했다고 그렇게 보도한 언론이 페이크지. 이제는 영국 그 신문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스코틀랜드로 가고 나서 이제 윈저궁에서요. 윈저궁의 그 티타임도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가면은 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이 지난해 나 이제 더 이상 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안 하겠다 해서 본인이 원하는 때만 나오잖아요. 이번에 당연히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아들인 찰스가 주로 다니는데 찰스도 싫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차 마시는 거 싫다고 하고 윌리엄 그 왕자도 또 싫다고 하고 해서 엘리자베스 그 2세 여왕 90세가 훨씬 넘었는데 혼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BBC 방송이 테레사 메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에게 브렉시트에 대해서 충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네. 그거요. EU를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뭐 이를테면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 거죠. 게다가 대고 오늘 독일 외무장관도 이제 독일은 더 이상 백악관에 의지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고 고려해야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독일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앙겔라 머르켈 독일 총리가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취임 초기에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리고 이제 보통의 상식이요. 보통의 세계의 상식.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벗어나니까 앙겔라 머르켈이 좀 그렇게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걷어들이기는 했거든요. 다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대고 며칠 전에 프랑스의 그 대통령도,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뭐 다 뭐 4%까지 올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 그 2014년도에 다 같이 합의를 했었던 2% GDP에 그만큼을 그 나토 분담금으로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That's all이라고 정확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되는 얘기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년 그 6개월 조금밖에 안 넘었는데 고전처럼 느껴져요. 그때 처음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포스트를 마구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아메리카 언론이냐? 아메리카 고립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다가 글쎄 미국이 고립되진 않겠죠. 그 뭐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잘 지낼 테고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뭐 북한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터키라던가 또 그 필리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하고 좋아하니까 몇몇 나라는 있지만 그 몇몇 나라가 상식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좋아하는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명명백백한 독재자이고 국민을 마구 학살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역사라는 거는 항상 좀 뒤에 가서 봐야지 되지만 이게 도대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으면 여전히 똑같은 기존의 질서를 갈 것이기 때문에 썩을 것은 썩고 변화는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뒤집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지금 미국 사람들과 세계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17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90년대 초? 아니죠. 80년대였었죠.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그 구소련의 사이도 나빠지고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 정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런 건물이 푹푹 무너지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 유럽연합이 유럽 바깥에서는 처음으로 뭐 스톡홀름, 뭐 많은 그 유럽의 국가의 젊은 군인들이 미국이 하는 전쟁에 와서 싸워주고 숨지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탈레반과 미국이 직접 접촉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북한 갔다가 아프가니스탄을 간 것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해서 탈레반은 지금까지 계속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접촉하기를 원치 않고 미국 정부와 접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북한이 한국과는 이제 접촉하지 않고 오랜 동안 미국과 접촉하기를 원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역을 이렇게 407군데로 나누면요, 59군데, 그러면 한 8분의 1 정도를 탈레반이 점령하고 컨트롤하고, 그 강한 아주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지켜야지 돼 하고 하는 그런 탈레반이 컨트롤을 한다는 건데, 이 탈레반이 미국과 평화협상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미국이 언제나 노해 왔었죠. 특히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에 시작이야 이제 그 부시 이런 때 했지만, 언제나 노하고 직접적으로는 우리는 그 바다 건너 알지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어찌어찌하여 전쟁에 개입은 했으나 그것이 그 수습할 길이 없노라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그 나라 자체가 좀 그 컨트롤 해주기를 원하면서 그 나라의 군인과 경찰 병력들을 정찰병 훈련도 시키고 뭐 이런 것을 많이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15,000명 정도가 지금 주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방문을 하고 뭐 아프간 대통령도 만나고 해서 이 문제를 아마 의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제가 오늘의 미국 시간에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쓰겠습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조사를 해서 로버트 멀러의 소속 기관이 연방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12명 추가로 그리고 이제 하나의 기관에서 모두 그 13개의 주체를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29페이지 기소장 제가 앞에 조금 읽다가 끝까지 다 못 읽었는데요. 보면은 이 주로 이제 민주당 전국위원회나 민주당 의회 캠페인위원회,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뭐 의장 등등을 그 해킹을 해서 그 해킹 정보를 위키릭스를 통해서 쭉 그 뿌리고 의도 자체는 힐러리 클린턴이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라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고 주 선거위원회 컴퓨터 시스템도 해킹해서 개인정보 50만 명의 유권자 것을 훔쳐갔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일이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그것 좀 해킹해줘 러시아 지금 듣고 있어 이렇게 그 얘기한 바로 그날이었고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와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지금은 이제 감옥에 있죠. 폴 매나포트가 비밀리에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왜 특별검사가 트럼프 그 측근들을 쭉 이렇게 체포를 하고 기소해도 돈 세탁 혐의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혐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 핵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현재까지 32명과 뭐 러시아 회사 3군데를 이제 기소를 해서 유죄를 인정한 사람도 몇 명 되는데 그 몇 명 가운데서 몇 명이 5명 가운데 3명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본부에서 일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소했었을 때 계속 이 러시아의 그 정보국이 군 정보 당국이 미국 사람과 끊임없이 그 이메일로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이 로저 스톤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저고 폴 매나포트 지금 이제 전에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그 감옥에 가 있는 폴 매나포트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그 워싱턴에 가만히 앉아서 특별검사가 오늘의 이 기자회견도 봤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 푸틴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이런 거를 이제 탁 터트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특별검사의 조사를가 뭐 어디까지 가는가 이런 것을 조금 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이 러시아 팀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 어떤 식으로 장거리던 근거리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서버도 사야지 되고 하니까 인터넷 도메인 같은 거 사는 것을 전부 비트코인으로 샀대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의 어떤 지역에도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사무실 같은 것도 두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좀 뚜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특별검사의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돈도 많이 쓰고 1년 지난해 5월부터 수사를 했으니까요. 제임스 콤이 해고되고 난 뒤에 꽤 됐는데 글쎄요. 특별검사 수사들이 원래 그렇게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잠시 뒤에는 한국 보수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을 한국의 보수가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한 그 말을 쏘아댈 때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한국의 그 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한국의 진보가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가. 미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하더니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한국의 진보 매체가 합니다. 뉴욕타임즈, CNN 가짜뉴스다. 뭐 트럼프 대통령 하는 일 뭐든지 안 되길 바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북한과의 핵 협상도 안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팍스 뉴스의 태도예요. 한국의 그 진보 매체와. 그런데 글쎄요. 그 한국 그 보수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이다. 라고까지 그 워싱턴 포스트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다죠. 지난 그 수요일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뭐 대표 사진이 크게 실렸던데 미국이 한국 진보에 도움이 될지 나 도저히 그것은 생각을 못했다. 이게 아마 홍준표 그 대표의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에는 아니 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이스라엘기는 왜 가지고 나오지? 미국기는 왜 가지고 나오지? 진보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그 집회에 미국기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 사진도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부터 이 그 조갑재 선생이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더 이상 뭐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 배신자다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일보의 뭐 또 다른 뭐 최보석 칼럼니스트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의 보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젊은 유권자가 필요한데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잘 안 되면 이제 그 보수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문정인 교수도 그럴 수 있다고 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보수는 죽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 조선일보처럼. 이게 지금 또 진보가 계속 주장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저 이 말 참 하기 싫어하거든요. 적폐청산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무튼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인은 대체로 아직까지 북한과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보수 가운데서도 보수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표현은 좀 그 어떤 부분 조금 부적절했다 하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그 상황 판단을 하고 그림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보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이든 그 보수로서는 참 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홍준표 그 전 대표가 내가 주장한 것이 맞다는 게 인정되고 증명될 때까지는 좀 쉬겠다는 얘기잖아요. 몇 개월 동안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뭐 연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가벼운 얘기 하나 그 전해드리죠. 미래의 온라인 마켓인데 이미 왔어요. 오늘 이제 그 엑시오스가 전하고 있는데 사기 전에 그 물건을 테스트해 보는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올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냅챗 등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다고 하거든요. 디지털 광고를 AR이라고 하는데 안경을 얼굴에 써보고 러그를 집의 리빙룸에 쫙 그 사진으로 깔아보는 것. 가상을 현실로 그 쇼핑 경험을 통해서 더 가깝게 직접적으로 해서 스냅챗에서 시작이 돼서 뭐 아디다스 같은 그런 상표요. 페이스북도 곧 따라간답니다. 올해 안에 뭐 마이클 코스라든가 세포라라든가 화장품이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아마존과 구글도 한다고 하고 결국은 이 마켓의 미래가 직접 이렇게 해보는 가서 옷을 입어보는 것처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700만 명 이상이 날마다 스냅챗의 그 AR 그 광고 가운데 하나가 렌즈라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7천만 명 이상이 날마다 이것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300명의 학생이요. 이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66년부터 1996년까지 30년 동안 은퇴하고도 지금 22년이 지났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폰카시리라는 곳에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셨고 그래서 이 음악 선생님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음악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 LA 그 오페라단의 그 뭐 존 그 애트킨스 같은 사람도 이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로버트 모어라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학생들이요 선생님 모르게 세계에 그서 살고 있는 그런 동문들을 전부 그 모아서 컨설트를 선생님의 정말 뭐 꿈이었겠죠. 선생님이 감히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You were the greatest influence that ever hit my life. I appreciate that. 선생님한테 직접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Discipline. He was not warm and fuzzy, not at all. Not a lot of hugging, not a lot of affection. But if you got a little smile from him, Half of a grin from him. that was gold. 네, 선생님이 아주 뭐 따뜻하게 허그해주고 미국 분들 뭐 빠따 바르는 말 이런 것 많이 해주지는 않았지만 약간 미소가 보일 때 그건 골드였고 막 훈육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하시기를 너무 그 무대에서 학생들이 딱 이제 전부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난 뒤에 그때도 지금도 고맙다. I loved you then, and I love you now. Thank you. 프랑스 응원하신 분보다 크로아티아 응원하신 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은 크로아티아가 작고 약하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로마 제국부터 오스만 제국에게 그렇게 하려다가 뭐 이제 침공도 당하고 지배도 받고 피하기도 하고 근데 또 친나치 그런 협조도 많이 했거든요. 독립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이나 싸웠던 강인한 민족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